70쪽에 11번 쭉 얘기하세요. 70쪽에 13, 14. 그 페이지 띄워놓은 거 상관없어요. 83쪽에 18번, 19. 오, 20번은 풀었어. 83쪽에 18번이랑 19. 저는 83쪽 20번. 20번 해야 될 것 같아. 22쪽에 12번. 저 88쪽에 16번. 민영아 없냐? 정말 거 없냐? 야 앞으로 쓸거 없을게. 최대한에 풀려야 저거만 해? 나 70쪽에 어때요 오늘? 어? 70쪽이면 지수함수인데? 잠깐만. 아, 왜냐면 지수함수 쪽이 성준이 없어가지고. 야, 일단 나머지 먼저 할게. 83페이지 보세요. 미안, 82페이지가 먼저네. 자, 12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 세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래. 첫 번째, 일단 1부터 3 사이의 숫자인데 A는 로그 x의 3, B는 로그 3의 x. 둘이 역수관계잖아, 그치? 그 다음에 C는 로그 3의 x의 전체 가로치고 제곱. 그치? 일단 x가 1과 3 사이의 숫자니까 생각해봐. 너 밑이 x인 걸 그리는 게 편할까? 밑이 3인 걸 그리는 게 편할까? 로그 3의 x를 그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어차피 얘가 정해지면 얘가 얼마라고 정해지면 그거 역수니까. 그치? 근데 여기 들어가는 정의역의 x값이 1과 3 사이 숫자니까 여기다가 x값 1 집어넣으면 1,0이고 x값 3 집어넣으면 여기가 3,1이잖아. 그러니까 1부터 3 사이의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마다 나오는 로그 3의 x의 값은 결과적으로 0부터 1 사이의 숫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 0부터 1 사이의 숫자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b가 그거의 역수니까 a는 1을 넘어가는 양수지 않겠어? 예를 들어 얘가 2분의 1이라고 해봐요. 얘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명백하게 1을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둘이 맞짱 뜨면 a가 이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C랑 뭐 B, 뭐 C랑 A를 비교할 건데 얘가 지금 0과 1 사이의 숫자잖아. 0과 1 사이의 숫자인 B를 제곱한 거잖아.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면 얘 4분의 1이죠. 무조건 C가 B보다 작겠지. 근데 B보다 A가 더 큰 거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 때 나는 여기 X값 숫자를 아무거나 막 2 같은 거 생각해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2 같은 걸 넣어봤자 여기가 로그 3의 2 같은 건 무리수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온다고. 정확하게 그래프로 보는 게 낫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뒤쪽에 16번 9분의 1부터 81까지의 숫자가 x다. 그때 이제 다음의 함수를 구하래. 자, 다음의 함수는 y는 로그 3의 9x 하고 곱하기 로그 3의 81 나누기 x. 자, 그럼 먼저 여기가 로그끼리의 곱셈인데 여기는 지금 진수가 둘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나눠져 있는 거니까 이 앞쪽에 있는 부분과 뒤쪽에 있는 부분을 따로따로 쓰면 얘가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잖아. 얘가 로그 3의 81 마이너스 로그 3의 x잖아. 그럼 일단 이 숫자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숫자가 4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식이 y는 가로치고
2 더하기 로그 3의 x 그리고 4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로그 3의 x를 또 치환할 수가 있고, 그래서 로그 3의 x 값을 t라고 치환을 해봤더니 문제가 준 범위는 x의 범위니까 이걸 또 t의 범위로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려면은 요 첫 번째 있는 식의 양변에다가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다가 전부 로그를 써가지고 밑이 3짜리인 로그를 다 이렇게 써. 그러면 어차피 대소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9분의 1인 거고, 여기는 x인 거고, 여기는 81인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의 숫자가 될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가 치워는 지금 t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여기를 t로 바꾸면 이제부터는 y는 2 더하기 t 그리고 4 마이너스 t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딱 봐도 이차함수야. 마침 이차함수의 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4야. 그냥 딱 거기까지만 그리래. 그렇잖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로그 함수를 갖다 2차 함수를 갖다 그려야 여기는 빠져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y가 최대를 가지려면은 여기 가운데 대칭축일 거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하고 4의 가운데니까 t가 1일 때고, 그럼 t가 1인 거를 집어넣으면은 나오는 최대값은 1,9고. 자,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번역만 하면 돼. t가 1일 때 최대값이 9다라고 쓰는 건데, 문제는 x값이 얼마가 되어야 t가 1인지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자, x에 얼마가 들어가야 t가 1이지? 아니야. 그냥 가끔 저래. 이해됐어? x에 3 넣어서 t가 1 나와서 최대가 9가 된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이해됐어? 그 다음에 18번. 자, 기억. A하고 B 중에 만약에 B가 더 크다라 그러면 무조건 로그 4에 3을 밑으로 할 때 지수에 A가 들어있는 거랑 지수에 B가 들어있는 걸 비교해서 무조건 오른쪽이 크냐고 물어봤어. 그치? 자, 일단 이 생각부터 해봐. 만약에 밑이 1보다 커서 3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수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지. 이건 상식적인 건데 그래프로 보면은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그렸을 때 얘가 증가함수니까 정의역에 들어가는 애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는 이 숫자를 뭔지 예측하라는 게 아니고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라고. 그럼 여기 써있는 이 숫자는 1보다 작은 거니까 감소함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랑 B를 넣었을 때 A를 넣은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이렇게 하는 얘기야. 알아들었어? 기억 버리고. 자, 니은 주세요. 0부터 1 사이의 숫자가 있으면 로그 3의 x랑 로그 4의 x 중에 로그 4x가 더 크다. 자, 이것도 봐봐. x값이 0과 1 사이의 숫자야. 근데 여기는 밑이 3이고 여기는 밑이 4야. 그러니까 3일 때랑 4일 때를 동시에 쓰려면 만약에 요거 쓴다 그러면 뭐 3분의 1? 뭐 9분의 1 쓸 수 있잖아. 근데 3분의 1 여기 넣어봐. 얼마인지 몰라 우리. 그치? 이것도 숫자를 대충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봐봐. 일단 로그 함수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그 y축이 점근선이죠. 그리고 밑이 아무튼 둘 다 1보다 크니까 이제 얘를 먼저 그린다고 치면은 1,0을 지나. 그리고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3,1을 지나가지. 그게 얘야. 얘가 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런데 얘는 어디를 지나가냐면 1,0은 똑같이 지나가는데 4를 넣어야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4,1은 아무튼 요거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로그 함수를 그려야 돼. 그러면 이쪽에선 얘가 느리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근데 이걸 곡선으로 그리다 보면 여기선 역전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더 이렇게 빨리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느려지고, 빨리 올라오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 안 나와. 나도 잠이 덜 깼어.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예 밑이 통일될 수 있는 걸로 봐. 자, 밑이 2인 거랑 밑이 4인 걸 봐. 됐지? 그래서 요 관계로 봐요. 그러면 두 놈 다 1,0을 지나. 그리고 얘는 2,1을 지나. 근데 얘는 4,1을 지나. 그치? 그러면 2,1을 지나가는 거고 또 한 더 넣어봐요. 2분의 1을 넣어야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2분의 1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를 지나가는 로그 함수가 얘야. 그러면 얘는 거꾸로 4를 넣어야 1 나오고 4분의 1을 넣어야 마이너스 1 나와. 그 4분의 1이면 여기 이 새끼 또 절반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랑 이렇게를 지나가는 거니까 관계가 이렇게 역전되는 거라고 여기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여 있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한 상태로 얘를 쳐다보면은 결국에는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밑이 크면은 1보다 큰 쪽에선 작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선 밑이 크면 더 큰 거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어렵잖아, 그지? 그냥 그려보면서 파악하세요. 결과적으로 0부터 1 사이에 있는 요 숫자들이 들어갔을 때는 보다시피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얘가 더 위에 있는 게 맞지. 알아들었어? 어려운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디귿 볼 때도 봐.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로그 3분의 1에 오고 뭐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로그 3분의 1에 오고 여기가 로그 4분의 1에 오잖아. 그치? 그러면 방법은 많지만 밑이 3분의 1인 거랑 밑이 4분의 1인 걸 그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3의 마이너스 1승, 4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해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붙이고 로그 3에 오잖아.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로그 4에 오고. 그리고 지금 방금 그래서 미는에서 밑이 3인 거랑 밑이 4인 거 그려놨잖아. 그러면 지금 이 흰색이 로그 3의 x였고 파란색이 로그 4의 x였거든. 기억하시지? 그러면 똑같이 5랑 5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봐라. 파란색이 더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잖아. 초록색이 더 빨리 올라가잖아. 그럼 똑같은 값 5를 넣었을 때 초록색이 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다고 치면은 이쪽이 큰 거잖아.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쪽이 크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과거의 나처럼 숫자를 네가 잘 떠올려갖고 풀려고 하는 태도는 버려야 돼. 절대 못 풀어 그렇게. 알아들었지? 정답은 누가 맞아요? 니은 디귿이 맞네, 그지? 자, 그 다음에 19, 20번. 이거 고2 모의고사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y는 로그 3의 x랑 y는 로그 3의 x 빼기 p 더하기 q. 자,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3,1이에요. 그럼 일단 무슨 얘기냐면 얘도 3,1을 지나가야 되고 얘도 3,1을 지나가야 되죠. 교점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넣어보니까 3,1 당연하게 나와. 여기 넣고 당연하게 나와야 돼. 그치? 일단 숨어있는 식 하나 찾았어. 첫 번째 여기다가 3 넣으면 여기가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관계식 하나 찾았죠. 이렇게. 자, 그럼 문자가 P랑 Q랑 두 개인데 지금 식을 한 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식을 한 개만 더 알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알면 되는 식이 뭐냐면 이제 거기 있는 그림을 분석해서 CD하고 BA하고 길이를 뺐더니 두 길이의 차이가 3분의 8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PQ의 관계식으로 쓸 수만 있으면 연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목적은 거기 있는 그림을 보고 두 길이를 구해서 두 길이를 뺐던 식을 3분의 8에다가 쓰자 뭐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그림 보니까 로그 3의 x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1,0이고 여기가 a죠.
그림이 써 있잖아요.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얘네가 뭐 이렇게 3,1에서 만나. 여기 3,1에서 만나. 여기 교점이. 그리고 다른 로그 함수가 한 이렇게 올라가잖아 지금. 야, 그리고 거기가 y는 로그 3의 x 빼기 p 더하기 q. 맞지?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다가 y가 2라는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얘네가 만나는 쪽이 지금 D하고 C인 거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가 B냐면 또 여기가 B야. 그럼 이제부터 내가 구할 길이는 자,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를 각각 문자로 쓴다. 그리고 그놈을 빼갖고 얘라고 쓴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근데 A는 좌표를 알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제 B좌표부터 구해야 돼. 근데 B좌표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녀석의 X절편이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녀석의 X절편이면은 Y 값이 0 나오게 쓰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Y 값이 0 되려면 식이 이거잖아. 로그 3의 X 빼기 P 더하기 Q를 한 게 는 0이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치? 쉽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 이제 Q를 넘깁시다. 그러면 로그 3의 X 빼기 P라는 값은 마이너스 Q다. 지금 이거 왜 풀고 있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을 찾아야 그 좌표가 일로 들어갈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q 제곱이 x 빼기 p니까 x 값은 p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지금 숫자는 되게 안 예쁜데 뭐 쓰긴 썼어. 여기가 p 더하기 3의 마이너스 q 제곱이 치는 거 아니야? 여기 써있어요 지금. 그러면 b부터 a까지의 길이는 여기서 1을 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BA의 길이는 3의 마이너스 Q제곱 더하기 P에서 1을 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 똑같은 짓거리를 한 2번 더 해야 돼. D랑 C랑 또 해야 돼. 그치? 이번엔 뭐 하는 거야? D랑 C를 구하려면은 먼저 D를 구할 때는 이렇게 올라간 얘가 는 2가 된다라고 쓰는 거고 C를 구할 때는 이렇게 올라간 얘가 는 2가 된다고 쓰는 거니까. 맞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C 좌표가 9,2인 거는 금방 구할 수 있어. 문제는 D죠. 그 D를 구하는 행동이 여기가 는 2다니까 얘랑 거의 푸는 게 똑같을 거 아니야. 방식이. 해보자. 로그 3의 x 빼기 p 더하기 q를 했더니 y 값이 2가 나온다를 풀어야 돼. 그럼 똑같이 q 넘겨. 그럼 여기가 로그 3의 x 빼기 p는 2-q가 돼. 그럼 마찬가지로 3의 2-q 제곱이 x 빼기 p잖아. 마찬가지 p를 옆으로 이항시켜서 p 더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좌표는 p 플러스 야 이렇게 쓸게. 이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얘잖아. 그러니까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그냥 맞아? 맞지? 믿을게. 쉽게. 완전히 GPT야? 자, 여기서 얘를 빼. 그러면 CD는 9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9 마이너스 P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Q제곱 이런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얘를 또 빼. 아유 씨 귀찮아 죽겠어. 맞지? 그래서 여기서 얘를 또 뺐더니 그게 3분의 8 이렇게 쓰는 얘기잖아 지금. 맞아요 지금? 가자. 위에 거 1은 로그 3의 x 빼기 p제곱 x 빼기 p가 아니고 3 빼기 p 그 다음에 더하기 q 이렇게 써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써볼게. 일단 상수항부터 봐. 9에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숫자들부터 계산하시면 10 나오는 거 맞죠? 맞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에서 p를 또 뺄 거니까 p 항은 마이너스 2p가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q 항은 여기서 여기를 뺄 건데 얘가 지금 3의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묶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q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0이었겠지. 이렇게 그렇게 써있는 게 지금 3분의 8이다. 오케이? 자, 위에 놈은 형태가 로그고 얘는 형태가 지수야. 일본어 중국어라고 빨리 번역기 돌려. 이거 빨리 지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뭐 풀지.
이렇게 두고 식을 나도 못 풀어요 지금. 지수를 바꿔. 그러면 얘를 지수로 바꾸는 과정이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해봐. 그러면 얼마냐? 1 마이너스 q는 그지? 로그 3에 3 빼기 p 뭐 이런 거니까. 그지? 그러면 3에 1 마이너스 q제곱은 3 빼기 p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잘 봐. 이거를 그냥 뭐 3을 넘겨서 대부분 애들이 그래. p를 넘겨서 p는 3 빼기 3의 1 빼기 q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지? 틀린 거 아닌데 문제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전부 다 q제곱이 졸라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써봐. 얘를 마치 요거를 아까 풀 때 여기서 내가 9 곱하기 이렇게 쓴 것처럼 얘도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써봐.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풀 때 1차식인 p가 남아있는 게 편하지 지수 형태인 이게 남아있는 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p로 바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얘가 3 빼기 p다. 그래? 그래? 그러면 얘를 나누면 3의 마이너스 q제곱은 1 마이너스 3분의 p다. 그럼 결국에 요 자리에다가 이만큼을 풍덩 집어넣으면 다 p밖에 안 남아. 그건 할 수 있지 이제. 됐어? 이 문제 어려운 거야. 이거 고2 모의고사 29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 나는 쉽지 않아. 알아들었죠?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넣으면은 p에 대한 1차식이니까 풀 수 있잖아 이제는. 괜찮지? 네, 로그 그때 깔짝 배우고 바로 지금 풀어보긴 쉽지 않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고1 때랑 급이 다르다고. 처음 배우는 비기너들 입장에서 수능을 모토로 내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자, 20번. 야, 이거 풀고 맞은 사람. 이 있으면 니는 수학적 재능이 아주 천부적이다. 그냥 무슨 얘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못 푼다 이런 얘기야. 야, 그 혹시 오해하지 말고 일반적인이라는 거는 참 좋은 거거든. 재민, 알아들었어? 안 지울 테니까 일단 20번 와봐. 일단 정리할 시간 줄게. 자, 지금 현재 식이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b 로그 함수,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 빼기 b 라고 하는 두 개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심지어 립도 같을 때는 얘네가 혹시 역함수인가를 의심하는 게 기본 태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놈의 역함수를 구한 게 C를 짱짱짱짱 써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온 역함수인 거지. 자, 역함수 구해봐. x, y 자리 바꿔. b 넘겨. 로그 형태로 돌려. 지수가 혼자 있으면 한 번 밑은 0 하나 미치고 얘가 진수로 들어온다. 맞지? 역함수네? 인정한다? 그럼 얘네들 역함수라는 건 그림을 그렸을 때 도형이 무슨 관계라는 거야?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그 그림을 쳐다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이렇게 엉켜 있잖아. 뭐 하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잖아 지금. 그러면 이 두 지수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그림을 더 보니까 이 로그 함수 위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지고 만나는 여기가 지금 8,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를 대칭시킨 2,8이라는 점도 지나가겠지 지수함수가. 그렇잖아요? 그치? 애초에 이거 대칭하는 얘기가 모든 좌표를 다 뒤집으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있는 상태고 지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문제가 이 8,2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이거 잘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래. 자, 내가 그림을 다 지우고 다시 그릴 건데 봐봐. 너네 여기에 8,2가 있었어, 맞지?
그리고 y x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분명히 로그 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지수 함수는 이거를 대칭시킨 2,8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까지 해놓고 문제가 이 P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래. 걔는 운명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자, 왜냐면 잘 들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지랄을 하고 쓰겠지.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x를 넘겼을 때 x랑 y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됐어? 여기 지금 얘랑 더한 합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렇게 얘를 그리다 보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10일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그래야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그럼 걔를 쭉 그렸을 때 얘가 여기를 안 지나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야. 당연히 지나가야지. 2,8 집어넣어 성립하는데. 알아들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얘가 P고 여기가 Q인 거지 문제에서. 그때 마지막에 이제 R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R점은 이렇게 얘를 옆으로 뻗어서 가고 있는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R이 있는 거잖아. 그림 잘 보세요 거기. 지수함수가 2랑 만나는 곳이 R이잖아요. 그죠? 그때 얘를 삼각형으로 그려서 뭐 이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근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21이다. 됐슈? 그러면 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당연히 밑변 높이가 제일 좋은 거야. 밑변 구하려고 봤더니 R을 몰라. 근데 높이는 알 수 있잖아. 높이 얼마야? 높이 6이지. 그럼 밑변에다가 6 곱하고 나누기 2 때린 게 21이지. 그럼 밑변이 7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8,2부터 7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뒷걸음을 치면 여기가 1,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쓰면 되는 거는 y는 a의 x승 빼기 b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가 지나가는 두 점을 알아버린 거잖아. 얘 넣고 잘 섞어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되잖아요? 넘어간다? 잘 알아봤니? 아침에 이게 미리 뽑아놓게. 맨날 늦잖아. 그 내가 말하다가 뭐 중간에 뽑아야 돼. 예. 죄송한데 요구하면서 그림이 좀 헷갈려. 오가면서 그리는 거? 네, 봐봐. 그 74쪽에 74쪽에 2-2번 자, 일단 그 로그 함수를 그릴 때 내가 좀 약간 예시를 들어주면서 연습한 게 아니죠? 기본부터 가자. 이거는 그릴 줄 알잖아. 그지? 대답해봐. 점근선은? 지수함수의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 로그는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다가 음수를 절대 못 넣어.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큰 걸로 가정돼 있잖아. 따라서 왼쪽은 그림이 없어. 반통하게 이렇게. 이게 기본이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거는 얘 말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 없냐는 건데 사실 그것까지는 너가 받아들이는 건데 뭐냐면 원래 모든 그래프를 처음 배울 때는 점을 50만 개 찍어갖고 점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그냥 너가 좌표 몇 개만 불러. 1 넣으면 0 나오잖아. 2 넣으면 1 나오잖아. 그 다음에 4 넣으면 2 나오잖아. 그거를 표시하면은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하나만 커져도 y가 하나만 커지는 이런 상태가 돼. 그게 2,1이잖아. 근데 4,2가 되려면 여기서부터는 2칸 커져야 하나 나오는 이런 상태야. 그럼 이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수가 없어요. 아래로 블록한 거는 x가 조금 커져도 y가 존내 커진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위로 블록한 거는 x가 많이 커졌더니 y가 조금 커진다 이런 게 있잖아. 여러 대를 지나가는 걸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는 첫 번째 점근선을 찾는다. 점근선은 정의역 그 진수가 0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정의역이 이 점근선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잘 부어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래. 나 같으면 똑같이 일단 점근선은 얘가 0 되는 거니까 똑같이 0이야.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진수 조건이 얘가 양수인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x가 음수일 거 아니야. x가 음수니까 그림을 이제 이쪽으로 그려야 돼. 근데 그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쪽으로 갈수록이잖아. 이쪽 분처럼 생각해. 일로 갈수록 얘가 무한대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인 거지. 가면 갈수록 나 어디 가지 가까워만 지고 있는데 어디 가지 이게 점근선의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모양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혹은 얘를 x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y 대칭이다라고 이해하면 더 정확한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걸 그릴 건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여기가 x만 달려있을 때 그렇게 푸는 거잖아. 지금 네가 물어본 것처럼 로그 2에 뭐 4x 빼기 1 뭐 이런 걸 그리네. 그럼 이런 것도 원래 우리가 로그를 기본적으로 푸는 모든 것은 이 진수를 두 개로 뜯을 수 있으면 뜯는 게 제일 좋잖아. 예를 들어 너 로그 연산할 때 봐봐. 로그 2에 6이야. 이거는 이렇게 두는 건 불완전한 거고, 6을 2하고 3으로 쪼개서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2로 쓰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로그를 만났을 때 이 두 명을 이별을 시키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보면 얘가 로그 2의 4, 로그 2의 x 빼기 1처럼 보이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2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1인 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점근선은 얘가 0 되는 부분이니까 x가 0인 거,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거, 일단 이렇게 질러. 근데 이제 얘가 지나가는 걸 표시하면 x에 1 넣으면 y 얼마 나와? x에 1 넣으면 이만큼이 0인 거니까 1을 더해갖고 1,1이지. 그러니까 뭐 얘가 1,1을 지나간다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알아들었지? 아까 전에 지수함수 저거 문제 3개 나온 거 합시다. 아침에 못하겠어. 내 침대에 잠깐 누워있던 거 보여주면 눈 떠보니 아침 8시 반이야. 자, 70페이지 맞죠? 11번, 13번, 14번 보세요. 내 생각보다 진도가 빨라. 왜냐면 내가 작년에는 진도 나갈 때 RPM으로 진도 나가면서 RPM 끝나면 쌤까지 풀고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진도는 개 느리고, 내 딴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좀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 숙제도 안 하고 하다가 뒤에 까먹고 바꿨어. 그냥 얕은 책으로 많이 빨리빨리 해버리게 그냥. 자,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의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맞지? 그지? 일단 보는 순간 2의 x승을 치환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2의 x승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거 2의 제곱 앞으로 보내면 4a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써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재민아 t의 범위는 얼마가 돼야 돼? 0보다 크다가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이유는 요렇게 치환하는 순간 얘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갖다 그렸어. 근데 모든 실수 x니까 x 값이 다 들어갈 수 있어. 모든 x가 들어갈 때마다 나오는 t는 전부 다 양수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온 거 맞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요 놈하고 요 놈을 t랑 t라고 바꿨을 때 저 식이 이제 2차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지. y는 t제곱 마이너스 4at 더하기 4 괄호치고 t는 0보다 크지롱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자, 이게 너가 나랑 1학년 1학기 때 안 만나서 모르겠는데 이거 2차 함수 문제야. 2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칭축이고, 대칭축을 보니까 대칭축이 얼마냐? 대칭축은 2a야. 그치? 근데 범위가 t를 양수인 것만 그려야 돼. 그럼 문제는 2a는 뭐고 0은 뭐고 지금 얘랑 위치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 이렇게. 1번 0이 요렇게 있어. 한마디로 a가 양수였어. 그럼 그래프가 0 이후만 그릴 거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a가 음수였어. 요렇게 있었어. 그럼 0 이후만 그릴 거니까 그래프가 요렇게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치? 경우를 두 개로 나누고 해야 돼. 아 물론 a가 딱 0이랑 일치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여기다가 슬쩍 포함시켜도 티가 안 나. 똑같아. 그러면 자 1번 요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a가 0보다 큰 거잖아. a가 0보다 큰 상태면 그림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때 이렇게 그린 노란색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함수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려면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얘가 이 중에 꼴등인데 얘보다만 키가 작으면 모두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 a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그러면 나온 함수값이 2a, 2a를 집어넣으면 4-4a 제곱이라고 튀어나와버려. 그러니까 4-4a 제곱이라는 요 값이 이제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넘어가서 a 제곱은 1 이하다. 근데 양수인 상태로 써야 되는 거니까 원래 얘를 풀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근데 0 이후만 쓰는 거니까 이때 정답은 0 초과 1 이하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근데 2번을 봐봐. 만약에 두 번째 상황이라고 치면은 그림이 이래. 그러면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여기가 0였잖아. 맞지? 0부터 넣는 거니까. 그럼 0을 넣어봐. 여기 0,4잖아. 0,4를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양수인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이거는 그냥 다 되는 거야. 안 될 게 없지. 됐어? 자, 한번 해봐. 3번. 만약에 a가 0이다. a가 0이라고 해봤자 여기가 0인 거잖아, 그지? 그럼 남는 식이 y는 t제곱 더하기 4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결국 대칭축이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0 이후부터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여기다가 등호 살짝 넣는다. 그 정답은 이제 파란색이어도 상관이 없고 보라색도 상관없고 두 개의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A가 그냥 1 이하다. 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0부터 1까지 0보다 이하 합집합 전체.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13번. 그다음에 직선이 3,0이랑 5,4. 얘가 gx, 얘가 fx. 맞지? 야, 이거 혹시 자기가 맞았더라도 fx랑 gx의 식을 써갖고 풀려고 했으면 반성하고 다시 공부하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풀었거든. 너 그렇게 했니? 아 나도 그랬어. 이거 2009년 문제야. 내가 정확히 기억나. 내가 2011년에 고3이었거든. 그때 내 감정이 뭐였냐면 2년 전에 참 적 같은 게 나왔다가 기억나. 진짜로. 봐. 문제가 풀라는 게 뭐야? 2분의 1에 fx gx 그지? 그거랑 8분의 1에 gx랑 이거 풀어라 얘기지. 일단 밑을 같게 할 수가 있어. 얘를 2분의 1의 3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2분의 1의 3gx라고 써도 괜찮은 거잖아. 여기는 2분의 1의 fx gx인 거고. 그지? 자 그리고 생각해봐. 밑이 똑같아. 근데 1보다 작잖아. 그지? 밑이 1보다 작은 상태면 들어가는 값이 오히려 작을수록 함수값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위에 있는 지수와 위에 있는 지수의 관계만 봤을 때는 방향이 뒤집혀야지. 할 수 있겠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fx 곱하기 gx랑 그냥 3gx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찾으시오 이런 얘기야. 맞지? 그럼 여기서 너무너무 gx를 약분하고 싶지 않나? 근데 생각해봐. 약분이라는 걸 할 때 부등식에서는 혹시라도 gx가 양수면 방향이 안 바뀌지만 gx가 음수면 방향이 뒤집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약분을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약분하고 풀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더 추천하는 거는 얘를 넘겨서 그냥 gx로 묶어. 넘겨서 gx로 묶어. 그럼 얘가 fx 빼기 3하고 곱하기 gx잖아.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곱했더니 0 이하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이 상태는 이거 아니야? 앞에가 플러스면 0 포함, 0 포함 플러스면 뒤에는 0 포함 마이너스고, 앞에가 0 포함 마이너스면 뒤에가 0 포함 플러스잖아. 드본 들어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야 그래. 그러면 얘는 뭔 뜻이야? fx 빼기 3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근데 0보다 크다 그게 아니고 3을 넘겼을 때 fx가 3보다 위에 있다를 보는 거잖아. 눈 뜨고 보세요. fx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3이잖아. fx가 3보다 위에 있는 게 어디야? 여기보다 왼쪽이랑 여기보다 오른쪽이지. 이거 눈으로 보고 푸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써볼게. 첫 번째, fx 빼기 3이 양수다를 쓴 범위는 지금 요점보다 이 왼쪽에 있을 때 f가 3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요건 x가 1보다 이하 아니면 x가 5보다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 그래? 그런 상태에서 gx가 음수란 얘기는 이 직선의 함수값이 음수인 거니까 3보다 왼쪽인 거지. 근데 아까 이 문제는 합집합이었어. 왜? 이거 아니면 이거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돼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랑 요 범위를 각각 그려서 겹치는 걸 체크한다. 그지? 그러면 1보다 이하, 5보다 이상인 거랑 3보다 이하인 거랑 겹치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만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거의 정답은 그냥 x가 1 이하 이거밖에 없어. 알아들어? 두 번째 이거 안 줘준다는 거. 여기를 주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fx 빼기 3이랑 gx에서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 거잖아. 그럼 거꾸로 여기가 음수라고 할 거니까 여기 방향만 뒤집히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fx가 3보다 아래에 있는 거 보란 얘기잖아.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 어디야? 1부터 5 사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에서부터 5까지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반대로 gx가 양수인 거면은 3보다 이상인 거니까. 맞지? 됐어? 이거는 이제 얘랑 얘랑 겹치는 거니까 두 번째 범위는 3부터 5까지가 되겠죠. 됐어요? 정답 이거 아니면 이거. 지금은 또 이거 아니면 이거지. 왜?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니까. 애들이 가끔가다 대립과 합집합을 헷갈려서.
정답은 얼마냐? 1345 더하는 거야? 됐죠? 자, 마지막 14번. 14번은 몇 단계지? 자,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화학이야? 물리야?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과학적 소양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양성자는 반감돼요. 중생자의 가수. 아, 뭐지? 야, NaCl2였나? NaCl 아니야? 몰라? CL이에요. 그러니까 NaCl, C의 투지. NaCl2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NaCO3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야, 이거 기억도 안 나 이제. 영성. 쓸 일이 없으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야, 14번. 그래서 내 친구들 다들 막 수능 때 수학 100점 받고 있던 애들 지금 시그마 공식도 몰라요, 걔네. 왜? 쓸 일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 자, 봐봐. 아무튼 중요한 거는 5730년이 지날 때마다 양이 반이 된대. 야, 단군이 나라 세운 게 언제야? 기원전 2333년. 지금 몇 년이야? 2026년. 가운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넘는 거 알지? 상식이지? 예. 네, 알았어요. BC 이거 BC라고 하고 AD라고 하잖아, 이 새끼들아. 영장 기준으로 해서. 천년 그러면 단군 할배가 저기다가 산 나라에다 그 세워갖고 지금까지 나라 온 게 몇 년이야 지금 이게? 4,300 몇 년밖에 안 돼. 우리나라 애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애새끼다가 지금 내 말의 논지가 아니고 아직도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반이 안 됐다고 이 새끼야. 그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양이 500g인데 처음으로 62.5g 이하가 되네. 맞아? 맞아? 그러면 원래 500g으로 출발했어. 5730년을 그냥 한 칸이라고 할게. 그러면 한 칸 지날 때마다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잖아. 반이니까. 그러면 500에다가 2분의 1을 몇 번이나 곱해야 62.5g보다 이하인가요?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닐까? 그지? 근데 62.5를 분수로 쓸 수 있어. 100분의 625. 아, 1000분의 뭐라고? 100분의 6250. 그지? 아, 너네 혹시 이거 아냐? 눈에 155라고 150g 계산하고 싶냐고 이거 지금. 125 아니에요? 125. 그래. 너 아무튼 알아서 풀어. 자, 8 곱하기 125가 1000이야. 4 곱하기 25가 100이고. 그러면은 16 곱하기 625가 만이야. 아, 생각해봐. 여기다가 2배, 여기다가 5배니까 총 10배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625를 일로 보냈다고, 그 16을 일로 보냈다고 쳐, 이렇게. 그리고 62.5니까 여기 0 하나 뗐다 쳐. 그렇게 해야 뭔가 10의 거듭제곱이랑 2의 거듭제곱이니까 풀만하잖아. 아, 그냥 그래. 이거는 약간 내가 수학에 미친놈이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16분의 1000 이렇게 써요. 그러면 500이랑 1000 날리면 여기 2 남잖아. 그럼 이 새끼 나누면 여기 또 8분의 1이니까 2분의 1 3승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칸이니까 5730 곱하기 3은 너가 하고 돼 안 돼? 자, 정리하세요. 아, 오늘 성적하면서 하고 싶은데. 생각하니까 내용을 다 까먹었는데 재미없다는 거 좋은 기억이 안 나. 얘들아, 그때 로그 활용 어디까지 했지? 아예 안 했나? 몇 페이지까지 했어, 그냥? 아니
그 활용은 안 해요. 아예 안 했어요? 왜 안 했대? 그냥 치환하고 풀면 되는데. 욕심 부리지 말자. 요거나 끝내자. 쳤다 하세요.